예루살렘은 성경의 지도와 같습니다. 다윗 왕, 솔로몬, 예언자들, 마케이브 가문, 예수님, 사도 바울까지 모두 예루살렘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산 서쪽 벽 아래에서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성경 속 역사가 오늘날에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장면을 봐서는 안 됐습니다. 동전만 한 크기의 카메라가 예루살렘 성전산 아래 고대 돌틈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나타나자 한 연구원은 말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에믹주림 공원에서는 방문객들이 다윗성에서 진행 중인 발굴 작업의 잔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릴크루덥은 제2성전 시대의 희귀한 은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신성한 땅 아래 3,000년 넘게 숨겨져 있던 그 방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될 물질들과 현대 공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왜 그토록 철저하게 봉인되었을까요? 그리고 누구로부터 봉인되었을까요? 이것은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곳을 발견했고 이제 문제는 세상이 왜 그 방이 숨겨져 있었는지 알 준비가 되었는지입니다. 금기시된 발견. 방금 발견된 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왜 이 발견이 불가능했을지 이해해야 합니다. 성전산은 지구상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돌멩이, 모든 먼지 한 톨에는 서로 다른 주장과 오랜 원한의 무게가 깃들어 있습니다. 정치 상황이 너무 불안정해서 일상적인 유지 보수조차도 국제적인 분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땅을 파고 조사하고 흙을 뒤흔드는 고고학적 발굴은 여러 세대에 걸쳐 사실상 금지되어 왔습니다. 지표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탐사하려는 마지막 진지한 시도는 1860년대에 찰스 워렌이라는 영국인 엔지니어가 산의 기초를 조사할 허가를 받았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워렌은 좁은 수직갱과 고대 터널을 기어다니며 안반에 직접 새겨진 방, 수로, 통로로 이루어진 미로 같은 구조를 기록했다. 그는 수세기 동안 봉인되었던 방들,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계단, 그리고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건축적 특징들을 목격했다. 그의 보고서는 그 아래에 무엇이 더 숨겨져 있을지에 대한 온갖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문은 쾅 닫혔다. 정치적, 종교적 이해관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성전산은 탐험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1세기 넘게 그 금지령은 지켜졌습니다. 연구자들은 신성한 단상 아래 지하 세계에 대해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산의 그림자 속에서 획기적인 고고학적 발견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작은 저택 모양의 펜던트, 지역 전설에 따르면 성전산에는 사원 유물로 가득 찬 거대한 보물창고와 산과 도시의 먼 곳을 연결하는 비밀 통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고대 성지 주변에 흔히 얽힌 과장된 이야기로 치부하며 일축했습니다. 과학계의 공통된 의견은 분명했습니다. 성전산 아래에 무엇이 있든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0년대 후반, 누군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그 실수는 오늘날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고학적 감독이나 허가도 없이 해당 산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인부들은 지하 넓은 지역을 굴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은 수개월 동안 계속되었지만 대부분 대중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유적지 중 하나에서 수백 트럭 분량의 흙이 파헤쳐져 성벽 밖 키드란 계곡에 아무렇게나 버려졌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에 걸쳐 층층이 쌓인 역사, 제대로 발굴하고 기록하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고고학적 기록이 마치 건설 폐기물처럼 취급되었습니다. 학계는 경악했습니다. 이는 단지 이스라엘 고고학이나 유대 역사에 있어서의 손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전 인류의 손실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지 중 하나에서 대체 불가능한 증거가 파괴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땅 속에 묻혀있던 모든 것이 영원히 사라졌고 복구할 희망조차 없을 정도로 흩어지고 오염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연구자들은 그러한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04년 그들은 버려진 유물을 수습하려는 대담한 시도, 즉 템플 마운트 발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개념은 간단했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노동 집약적인 작업이었다. 그들은 버려진 흙을 모아 통제된 장소로 옮긴 후 양동이로 한 움큼씩 손으로 직접 채질하며 파괴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이 있는지 찾아냈다. 작업은 느리고 지루했으며 전혀 화려하지 않았다. 자원봉사자들은 지중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흙을 망사체에 걸러내고 나오는 모든 자갈과 조각들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발견된 유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도자기 조각, 동물뼈, 고대 유리 파편 정도였죠. 그런데 여기서 X자처럼 보이는 문양이 찍힌 도자기, 항아리가 아주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도표를 살펴보니 고대 세계에서 X는 오늘날의 터프라는 글자에 해당합니다. 전문가들에게는 흥미로운 사실이었지만 역사책을 새로 쓸 만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 진실의 인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대에는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인장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드러운 점토에 자신만의 인장을 찍어 일종의 서명 역할을 하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보우레 이라고 불리는 이 작은 점토 인장은 고대인의 실제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 고고학자들이 발굴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유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름은 고대 문헌과 대조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채질하는 사람들은 수십 개의 불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비문이 해독되자 그 의미는 놀라웠습니다. 한 불레는 임메르의 아들 갈리야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임메르는 솔로몬 성전에서 봉사했던 제사장 가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톱만한 이 작은 점토 조각은 고대 문헌에 언급된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고 실제로 성전의 돌 위를 걸었으며 3000년 전에 자신의 손으로 이 인장을 찍었다는 물리적인 증거였습니다. 고대 문헌에 기록된 다른 제사장 가문의 이름과 일치하는 인장들도 더 발견되어였습니다. 일부 인장에는 성전 예배와 관련된 상징, 문 이미지, 의식용 물건, 의복 등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더 이상 단순한 유물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종교기관 중 하나를 운영했던 사람들의 흔적을 발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년간 회의론자들은 최초의 성전이 사실보다는 전설에 가깝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과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장들은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름들은 실존 인물들이었고 사원도 실존했다. 발견된 유물 중에는 3000년 가까이 지난 후에도 온전하게 보존된 상아빛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의례적 정결함에 관한 명문이 새겨져 있었다. 사원에서 사용되었던 청동 도구들에는 고대 불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장식된 바닥 타일 조각, 사제와 신도들을 장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신구, 그리고 수세기 동안 이 산을 지배했던 여러 제국의 동전들도 있었다. 각각의 유물은 역사적 불확실성의 벽에 난 균열과 같았고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잠겨있던 방들의 빛을 비추었다. 하지만 이 발굴 작업은 다른 무언가를, 앞으로 드러낼 무언가를 밝혀냈다.
이는 훨씬 더 극적인 발견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구원들이 버려진 흙 속에서 다양한 유물들이 나타난 위치를 기록하면서 하나의 패턴이 드러났다. 유물들은 무작위로 분포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마치 특정 장소, 즉 붕괴되었거나 의도적으로 매몰된 장소에서 유래한 것처럼 한데 모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패턴은 1000년 넘게 손대지 않은 채 봉인된 방들을 가리켰다. 이제 문제는 산 아래에 숨겨진 공간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였다. 사원을 엑스레이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성전산 표면 아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물리적인 발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기술은 없었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를 비롯한 기존의 감지 기술들은 수십 미터 두께의 돌과 흙을 투과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너무 조악하고 탐지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며 신뢰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2023년 초 새로운 연구팀이 찰스 워런에게는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릴 법한 장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전례 없는 해상도로 지표면 깊숙한 곳에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최신 세대 지표 투과 레이더를 배치했습니다. 또한 과거 이상 징후를 밝혀냈던 것과 동일한 묘원 단층 촬영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4500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몇 가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우주에서 온 아원자 입자를 이용해 새로운 비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기자의 대피라미드 내부에 숨겨진 빈 공간이 발견된 것입니다. 뮤안은 대기 상층부에서 끊임없이 떨어지는 아원자 입자로 고체 물질을 통과하는 속도는 물질의 밀도에 따라 다릅니다. 연구진은 전략적인 위치에 탐지기를 설치하고 뮤온이 산을 통과하는 방식을 측정함으로써 돌 하나도 옮기지 않고도 전체 구조의 X선 사진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기에는 산의 남쪽 경사면, 즉 고대 다윗 도시를 향해 기반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했습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숨겨진 공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연구진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스캔 결과 자연적으로는 불규칙한 돌만 생성되었을 곳에서 기하학적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빈 공간, 선형 통로, 안반 속으로 이어지는 듯한 계단 등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자연적인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어둠 속에 보존되어 온 인공 구조물이었습니다. 연구팀이 현대 레이더 데이터를 1860년대 찰스 워렌이 손으로 그린 지도에 겹쳐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특징들은 마치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일치했다. 워렌이 좁은 통로를 통해 언뜻 보았던 복도들, 그가 탐험하지 못해 우습했던 막힌 통로들, 그가 추측만 했던 방들,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 스캔 이미지에서 그의 100년 된 도면이 예측했던 바로 그 위치에 나타났다. 빅토리아 시대의 탐험가가 옳았던 것이다. 성전산 아래에는 숨겨진 세계가 존재했다. 그리고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연구자들은 그곳에 도달하는 명확한 지도를 갖게 되었다. 하강. 성전산의 주요 옹벽 바로 바깥쪽에 마련된 합법적인 발굴 구역에서 연구팀은 수세기 동안 쌓인 잔해들을 제거하는 고된 작업에 착수했다. 그들은 오스만 제국 십자군과 베잔틴 시대 건축자들이 남긴 흙을 층층이 제거했습니다. 각 지층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중세 도자기 조각, 십자군 시대의 철제 부속품, 세월에 따라 매끄러워진 베잔틴 동전 등. 연구원들은 학계가 자신들의 주장을 꼼꼼히 검토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모든 것을 세심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대 지표면 아래 수미터 지점에서 단단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 계단은 자연 안반에 직접 새겨진 정교함으로 상당한 건축적 의도가 엿보였다.
계단 중앙은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발자국에 의해 매끄럽게 닳아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통로나 배수로가 아니었다. 이곳은 중요한 접근 지점, 즉 중요한 시설로 들어가는 공식적인 입구였습니다. 계단은 가파른 경사로 산의 중심부를 향해 이어져 있었다. 계단 아래쪽에서 연구원들은 부분적으로 무너졌지만 여전히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출입구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출입구를 지나면 방이 나타났다. 방 안의 공기는 놀라울 정도로 고요하고 건조했는데 깊은 돌층의 자연적인 온도 조절 덕분이었다. 연구원들은 벽면의 희미한 조각, 십자가, 그리스 문자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이 공간이 가장 최근에 사용된 시기는 비잔틴 시대, 아마도 서기 4세기 또는 5세기경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곳은 한때 종교적 격병에 숨겨져 있던 비밀스러운 기독교 예배 장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잔틴 양식의 외관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연구자들이 바닥을 더 자세히 조사했을 때 표면이 주변 돌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불규칙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세심한 조사를 통해 비잔틴 시대 사람들이 더 오래된 무언가 위에 바닥을 깔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들 스스로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잔틴 양식의 회반죽 아래에는 무게가 수톤에 달하는 거대한 주춧돌들이 놓여 있었는데 이 돌들은 마지널 드래프팅이라는 기법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이는 고대 왕실 건축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그 정밀도는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이 돌들은 현대 장비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오차 범위 내에서 다듬어지고 배치되어였으며 그 정렬 또한 결코 임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진이 이 주춧돌들의 방향을 분석한 결과 성경에 묘사된 신성한 기하학, 성전의 비례, 지성소의 방향, 그리고 신의 거처를 규정한다고 여겨졌던 수학적 관계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성전의 기초를 발견했다. 덤프트럭에 흩어져 있는 파편들이 아니라 고대 문헌에 기록된 바로 그 자리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발견이었다. 학문 분야 전체를 재정의할 만한 발견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방 저편 희미한 불빛에 거의 보이지 않는 곳에 또 다른 계단이 있었다. 그리고 이 계단은 막혀 있었다. 봉인된 문이었다. 두 번째 계단은 단순히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봉쇄된 것이었다. 무거운 돌들이 불규칙한 각도로 통로에 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조잡하지만 효과적인 모르타르가 발라져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그 막힘은 침식이나 지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손길이었습니다. 분명히 서두르던 손길, 다시는 아무도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려는 손길이었습니다. 고고학에서는 물리적 증거를 통해 과거의 의도를 읽어내는 법을 배웁니다. 자연적으로 무너진 문은 의도적으로 봉쇄된 문과는 매우 다르게 보입니다. 자연 붕괴는 혼란스럽고 무작위적이며 최소 저항의 경로를 따른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천장은 목적이 분명하고 전략적이며 미래의 침입 시도를 막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이 차단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의도적인 것이었다. 고대 어느 시점에 누군가가 이 계단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숨겨두어야 한다고 결정했던 것이다. 연구자들을 괴롭힌 질문은 간단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무엇을 보호하려 했던 것일까? 아니면 무엇을 억제하려 했던 것일까? 봉쇄선 너머 지역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예상치 못한 것이 발견되었다. 반대편 방의 벽은 금속판, 구리 또는 청동판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체 안뜰을 가로지르는 후수몬 왕조 시대 벽의 일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납성분이 일부 남아있는 청동 동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단순한 저장실이나 무덤이라는 맥락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납과 구리는 건축에서 매우 특정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방사선을 차단하고 부식을 방지하며 전자기파를 차폐합니다.
고대 건축가들은 왜 지하 공간을 이런 재료로 굳이 마감했을까요? 무엇을 가두거나 막으려 했던 것일까요? 수리학적 미스터리입니다. 한 팀이 봉인된 계단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팀은 또 다른 미스터리인 물 공급 시스템에 관심을 돌렸다. 고대 세계에서 물은 단순히 마시고 씻는 용도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물은 정화의 매개체이자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물질이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정교한 정화 의식으로 유명했는데 이 의식에는 엄청난 양의 깨끗한 물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위치로 운반되어야 했습니다. 연구자들이 지도화한 것은 단순한 수로나 수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공학적 경이로움이었다. 수많은 수로가 단단한 안반에 새겨져 있었고 그 안쪽에는 정교한 수압 석구가 발라져 있어 거의 3000년 동안 방수 상태를 유지했다. 수로는 균일하지 않았다. 어떤 수로는 일정한 유속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고 또 어떤 수로는 원시적이지만 효과적인 압력 조절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현대식 정수시설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넘침 방지 밸브, 침전조, 배수망 등이 갖춰져 있었다. 시스템의 규모는 실로 엄청났다. 보수적인 추정치로도 수백만 갤런의 물을 저장할 수 있었는데 이는 수십만 명의 순례객이 사원에 몰려드는 축제 기간에도 의식용 정화에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았다. 만약 이 시스템이 순전히 종교적 정화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지나치게 과도하게 설계된 것이었다. 이는 물이 고대 건축가들이 그토록 막대한 노동력과 자원 투자를 정당화할 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발견에서 비롯된 더욱 혁신적인 이론 중 하나는 음향공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고압으로 돌로 된 수로를 통과하는 물이 저주파 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러한 소리는 귀로 듣기보다 몸으로 느끼는데 더 특유합니다. 만약 사원의 수리 시스템이 특정 주파수의 진동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었다면 제단 위에 서 있는 신도들에게 심오한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의식을 변화시키고 신성한 존재감을 불러일으키도록 설계된 주파수로 진동하는 거대한 악기였을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더 나아가 유대 석회암의 높은 석영 함량과 수로가 안반에 접지된 방식을 지적합니다. 석영은 PZO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기계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미세한 전기 전하를 생성합니다. 고대 건축가들이 어떤 형태의 자연 전기 현상을 활용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성전은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에너지를 모으고 집중시키는 거대한 배터리와 같은 것이었을까요? 수로 정렬의 수학적 정확성 때문에 이러한 의문을 완전히 일축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축자들이 무엇을 했든 간에 그들은 의도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수행했습니다. 방주설. 이 모든 발견은 필연적으로 성서 고고학에서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인 언약궤로 귀결됩니다. 고대 문헌의 문헌에 따르면 언약궤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담고 있는 금으로 덮인 나무궤였으며 지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보좌 역할을 했습니다. 언약궤는 성전의 가장 안쪽 방인 지성소에 보관되었으며 너무나 신성하여 함부로 만지면 즉시 죽음을 맞이할 정도였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의 중심이었고 신과의 언약을 굳건히 지켜주는 물리적인 상징이었지만 그 후 사라졌습니다. 전통적인 이야기에 따르면 언약궤는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인들이 첫 번째 성전을 파괴할 때 빼앗겼거나 성전 공성전 당시의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바빌론 군대는 도시 사람들을 학살하고 곳곳에 파괴를 자행했습니다. 희생자들, 그중 많은 이들이 여성, 어린이, 노인이었는데 그들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사가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기록을 꼼꼼하게 남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기록한 성전 보물 목록에는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금그릇, 은도구, 온갖 종류의 재래 용품들은 나열되어 있지만
성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인 언약궤는 빠져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언약궤를 탈취했다면 자랑했을 것이고 파괴했다면 그 사실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기록의 침묵은 세 번째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이 도착했을 당시에는 언약궤가 그곳에 없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언약궤가 포위 공격 전에 옮겨져 다가올 파괴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된 장소에 숨겨졌다고 믿습니다. 성전 제사장들은 바빌로니아의 침략에 대한 사전 경고를 받았을 것이고 가장 신성한 보물을 보호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바로 아래 안반 깊숙이 파낸 방보다 더 적합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봉인되어 잊혀진 채 아직 오지 않은 복원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방 말입니다. 밀폐된 계단, 그 너머에 구리 배관실, 의도적이고 절박한 봉쇄의 성격. 이 모든 것은 방주설의 관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만약 고대 제사장들이 단순히 종교적 유물을 숨긴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서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치명적이라고 묘사하는 진정으로 강력한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면 이러한 공학적 선택들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한다. 금속 차폐, 지하 깊은 곳의 고립, 영구적인 밀봉. 이러한 것들은 위험한 것, 절대적인 격리가 필요한 것을 다룰 때 내리는 선택들이다. 최종 점검. 연구진은 이제 최종 점검이라고 부르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내시경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초박형 광섬유 카메라와 벌새보다 작은 마이크로 드론을 이용하여 막힌 계단의 미세한 틈 사이로 진입할 계획입니다. 목표는 돌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3000년 동안 봉인되어 온 벽을 깨뜨리지 않고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매우 정교하며 오차 범위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벽이 무너져 내려 발견된 귀중한 정보가 영원히 묻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연구 캠프에는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밤이 되면 장비를 끄고 데이터를 백업한 후 팀원들은 말없이 화면에 나타난 초기 이미지를 응시한다. 그들은 전례 없는 무언가의 문턱에 서 있음을 알고 있다. 또한 어떤 발견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어떤 문은 한 번 열리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러한 발견에서 얻은 데이터는 전 세계의 슈퍼컴퓨터와 AI 모델을 통해 여전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비 연구 결과는 이미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그 모든 의미가 일반 대중에게 완전히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도자기 조각이나 빛바랜 두루마리에 의존하여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하 이미지를 통해 도시 아래에 숨겨진 도시, 놀라운 정교함을 자랑하는 기반 시설, 그리고 누군가가 역사로부터 숨기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던 밀폐된 방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하의 봉인은 아직 굳건히 서 있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봉인된 돌들은 어떤 것들은 너무 위험해서 드러낼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놓아둔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물은 3000년 전에 만들어진 수로를 따라 여전히 흐르고 있다. 카메라가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침묵은 점점 옅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발밑에서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마지막 봉인이 무너지면 숨겨져 있던 것뿐만 아니라 왜 숨겨졌는지도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릴 때 우리가 과거에 대해 알고 있는 것 혹은 우리 자신에 대해 믿고 있는 것이 바뀔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